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과 화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소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로 철원과 양구 지역 32.47제곱킬로미터, 축구장 4,500개 면적이 넘는 크기입니다. 1980년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누차 강조해 정부의 공식 사과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동 북부 지역 중심 도시인 속초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장에는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출신 등 여야 후보 6명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용문 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사업비 1조 995억 원을 들여 경기 양평 용문역에서 홍천역까지 32.7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과 화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12.9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규제를 해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인데요. 이번엔 양구 두타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면서 접경 지역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32.4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1배, 축구장으로 치면 4,500개를 합친 면적이 넘는 크기입니다. 우선 철원과 양구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9.17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규제 해소와 완화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철원은 주요 관광지인 주상절리길 일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관광지 추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구 안대리 비행장 일대도 변화를 맞습니다.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권을 군으로부터 양구군이 넘겨받게 되면서 앞으로는 군부대와 복잡한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땅에 집을 짓는데도 군부대의 승인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 아주 과도한 규제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저희 협의탁 지역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고 민통선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도 추진됩니다. 대상은 고성 통일전망대와 건봉사, 그리고 양구 두타연 등 4곳입니다. 강원도와 국방부는 해당 지역 주변에 대한 철책 등 경계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민통선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민통선이 북으로 밀려나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불편이 사라져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건봉사 같은 경우도 암자들이 주위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같이 돼가지고 좀 크게 좀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봉사와 사례 사찰의 하나로서의 어떤 위용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계시설 설치 비용은 과제입니다. 이 예산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책서를 하더라도 옮길 수만 있으면 일단은 그래도 훨씬 낫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어떤 범위 내에서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해서 하는 문제를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강원도는 국방부와 철책선 분담 비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3차 건의를 통해 규제 해소 면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 개봉 이후 1980년 강원 정선 사북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피해 실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한 달 앞선 계엄 치하에서
고문과 범죄 조작,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45년 만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데요. 국가폭력 범죄는 시효 없이 단죄해야 한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여러 차례 언급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사북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설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70년대 정부의 석탄 증산 정책 아래 무리한 노동이 이어지자 광부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회사와 어용노조, 경찰 권력에 유착에 반발한 광부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계엄군 투입까지 거론됐지만 당시 강원도지사 등이 나서 노사 간 합의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계엄군과 수사기관이 사북에 투입됐고 광부들뿐 아니라 광부의 아내들까지 차례로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고문과 폭행, 각종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고정관 정도면까지 씌우더라고. 며칠을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같은 사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다가 최근 영화 속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200명 이상을 연행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영화 공개 이후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력과 시민 후원으로 전국 무료 상영회를 이어가며 관객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는 4월 21일 제46주년 사북항쟁 기념일에 맞춰 전국 300개 상영관에 동시 확대 상영도 추진됩니다. 사북 사건이 벌어졌던 1980년 그 당시에 전국 광산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던 광부들 수가 53,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적어도 그때 광부들 수만큼의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여야 의원 73명의 초당적 참여로 발의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는 시효 없이 단죄돼야 한다며 그 심각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사북 사건 피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 고문 이런 거. 이거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영원히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 곧 오게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안 하겠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면 좋겠어요. 석탄 산업 전환 지역에서는 국내 석탄 생산 종료 시점과 맞물려 오는 6월 첫 광부의 날을 앞두고 광부들의 희생과 과거사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응답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과거와 정말 아름다운 작별을 하는 그런 멋진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이때 대통령께서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자답게 우리 광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과거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45년 넘게 검은 탄광 속에 묻혀있던 사북의 아픔이 이제는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 중심 도시인 속초시장 선거전도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야와 무소속 후보 6명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국 변화 속에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 중심 도시인 속초시장 선거는 진보와 보수, 무소속 후보가 매번 엇갈릴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실제 최근 3차례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없을 만큼 민심의 흐름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이번 속초시장 선거에는 전현직 시장의 도의원, 시의원 출신이 가세하면서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주대하 전 강원도의원 2명이 출마를 선언하고 속초시장 탈환에 나섰습니다. 김철수 전 시장은 오랜 공직 경력과 민선 7기 시정 운영 성과, 조직력을 내세우며 속초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4년 전 속초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주대하 전 도의원은 다양한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속초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병선 속초시장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김명길 속초시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현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민선 6기와 8기에 이어 세 번째 시장 당선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재선으로 속초시의장을 지낸 김명길 시의원도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에서는 김진기 전 속초시의장과 염하나 속초시의원이 거대 양당에 맞서겠다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진기 전 시의장은 삼선 시의원 경력과 인물론을 내세우며 속초시장에 도전장을 냈고 염하나 시의원도 세대 교체를 통해 속초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는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역세권 개발과 시청사 이전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장기화, 설악동 재개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변화와 또 지역 의제가 아주 뜨겁게 거론되면서 이제 후보 인물론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속초시장 선거는 정권 교체 이후 표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김철수 전 시장의 형사재판과 각 당 공천 결과 등도 주요 변수로 거론됩니다. 속초시장 선거는 다음 달 20일 선관위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각 정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 선거 구도가 점차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속초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홍천군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용문 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신영재 홍천 군수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와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협의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사업비 1조 995억 원을 들여 경기 양평 용문역에서 홍천역까지 32.7km를 잇는 사업입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신년 인사회가 14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도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명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10명, 그 밖에 당원 당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철규 도당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당원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도민들께 책임지는 책임 정당의 이런 위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강원자치도당은 신년 인사회를 기점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등 민생 정당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성비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